네, 반갑습니다. 8월 4일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참고를 해볼 만한 증권사 리포트가 나온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좀 있으니까 얘네들은 또 뭐라고 하는지 조금 지켜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뉴스를 통해서 나온 종목군들, 그 중에서도 조금 이제 관심이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은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일단 하이브 먼저 볼게요. 네. 하이브에 대한 뉴스는 뭐라고 나왔느냐. 일단은 뭐 괜찮다는 뉘앙스입니다. 대신증권에서 나온 건데, 위버스 멤버십 서비스가 기대 이상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위버스 멤버스가 뭐지? 요거는, 뭐라 그랬죠? 이거는 약간 멤버십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이제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요걸 통해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APAC 설립을 통한 국내, 일본 레이블 총괄 운영, 미국, 일본, 라틴 현지화 그룹 그룹을 이제 지속 배출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해외 쪽에서 그룹을 지속적으로 배출한다. 등등등 이런 얘기들. 근데 확실히 이제 하이브 쪽은요, 잘 아시겠지만, 네, BTS 오지 않으면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갖고 있죠. 이제 한 명씩 제대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좀 보시면 되고, 고점 대비 벌써 40%나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래쪽 지지선대까지 다 밀려 내려온 모습이라서 추세가 계속 연결될 것인지 아닌지는 이제 달려 있어요. 이제 아직까지 이제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 라인대가 이탈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중요한 결정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지금은 이제 시장이 이제 하락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 오히려 상승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반대로 가는 느낌도 좀 있었죠. 근데 전혀 이제 시장에 대해서 또는 이제 종목에 대해서 주가 상승에 대한 포인트를 좀 기대하기 좀 어려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중장기적 계획 으로 성과를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구독형 멤버십 서비스 론칭 요게 이제 생각보다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팬덤의 니즈가 매우 강할 것이다. 왜 팬덤 같은 경우는 이제 멤버십 쪽에 약간 의리?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들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독료가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당장 뭐가 이제 일어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BTS가 이제 완전체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요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수익성을 보태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긴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하락 추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매수하시면 안 되겠죠. 단기적 반등에서의 포인트는 있어요. 17만원 지지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 반등을 통해서 한 20만원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요 정도 간다고 해가지고 매수를 덥석 들어가긴 조금 애매하죠. 지금 가격에서 20만원까지 간다 치더라도 가격대 한 10% 정도면 단기 접근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거 아니면 매매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은 과매도 국면 돌아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 반등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전략 유지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 17만원의 지지선 나와 있기 때문에 17만원 아래쪽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 만약에 16만원 이것도 이탈한다라고 한다면은 추세가 계속 하향으로 진행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매도 의견을 그냥 보시는 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신중해서 접근하실 필요는 없고요. 갖고 계신 분들만 보유하시되 단기적으로는 20만원 네, 거기까지 보실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아주 긍정적이거나 그러진 않고요. 기술적 부분에서의 어떤 반등 그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BH 한번 보죠. BH 같은 경우는 하나 대투에서 나온 건데요. 하나증권에서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3%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223% 증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네, 그렇죠. 시장이 안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래. 그냥 그러니까, 좀 그런데?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덜 빠진 듯한 느낌이죠. 네, 덜 빠진 듯한 느낌이고, 이 반도체 업황이나 이런 쪽이 더 좋아져야지만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쪽 업황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네. 주가 상황이 이제 안 좋을 뿐이고, 또 지금은 많이 오른 반도체 종목군들이 좀 떨어진 형태의 느낌인 거지, 이렇게 밑바닥에서 기어다니는 종목군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 건 없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해서 변동성만 보이더라도, 뭐 지금 고점 대비 24%지만, 지금 하이닉스보다는 좀 덜 빠졌잖아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네. 자, 일단은 3분기 때에서는 실적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좀 있고요. 뭐 휴대폰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그 다음에 또 차량용 무선 충전 모듈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었다라고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냥 이 업황 전체의 흐름이 실적을 상향시켜 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나쁘진 않습니다. 네, 나쁘진 않아요. 일단은 넘겨놓은 상태에서 횡보, 그 다음에 살짝 들어가는 모습이고 아래쪽 지지선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매수 포인트로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죠. 다만 이제 매수를 접근하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뭐냐, 요게 이제 데드크로스 나와 있잖아요. 이평선이. 그래서 밑으로 조금 밀려 있습니다. 밑으로 밀려 있고 저항대를 위에 얹고 있는 모습이라서 바로 올라가기 좀 애매하겠죠. 뭔가 재료가 확실해서 한 뭐 7, 8%씩 튀어준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니면은 23,000원대 아래쪽에서 계속 머무를 확률이 높아요. 당분간은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주가 떨어졌다가 옆으로 횡보하면서 진행되면서 바닥을 잡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 급등하는 포인트보다는 옆으로 누우면서 점차적으로 이평선이나 지지선 정렬을 하고, 그리고 반등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게 되시면은, 네, 요것도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지 그렇게까지 나쁜 거 아닙니다. 회사 자체의 전체적인 느낌들은 좋은 편이기 때문에요. 지지선만 잘 확보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2만원만 깨지지 않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만원을 지지점으로 하는 관점으로 유지가 될 것 같다 보여집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시면 되고요. 매수 접근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 그 조정 국면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매수로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접근은 그다지 썩 좋아 보이진 않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네, 홀딩 하시는 건 별 문제 없어 보이고, 증권사 예상치대로 이제 3분기 때 역대 최대 실적 달성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그 즈음 이제 3분기면 이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7, 8, 9. 네, 7, 8, 9. 이제 2달 남았잖아요. 요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10월 달에 보면은 27,000원대 이상, 네, 예정대로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왔다면 27,000원대 이상의 주가를 분명히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네, 그냥 홀딩 전략만 잘 유지하셔도 될 것 같다 보여지죠? 네. 자,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아니고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리포트가 너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실적 전망이 계속 좋지 않아요. 그래서 네, 뭐 딱히 들여다볼 건 없고요. LG 디스플레이요. 네, 요게 이제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4분기에 14분기만의 최대 실적을 기대할 수 있겠다. 4분기요. 네, 지금 말고 4분기요. 뭐 지금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도 뭐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괜찮아 보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적자에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특히 이거는 이제 디스플레이잖아요.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가 어느 쪽에 많이 팔릴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뭐 아이폰 쪽 주문량도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뭐 가전, 네, 대형 패널 이런 쪽도 좀 있고, 지금 가장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전장 부품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자동차 업황이 조금 침체다 어쩌다 그런 얘기 있어가지고 좀 주춤한 듯한 느낌이 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뭐 그냥 피부에 느끼실 거 생각합니다. 자동차 보시면 이제 이 그 계기판 있는 거, 이거 뭐라 그러죠? 뭐 그쪽 정보를 보는 그 부분들이 내비게이션까지 쭉 연결돼 가지고 아주 모듈로 나옵니다. 이 디스플레이 모듈로 나오는데, 요게 굉장히 이제
좀 핫한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앞으로 거의 이제 시제품 나오는 모든 차량에는 다 이렇게 네, 이 패널을 통한 그런 디스플레이 확장 영역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LED 디스플레이의 수익성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자, 실제로도 실적 전망을 보시면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적자 국면에 있을 때는 에이 뭐야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적자가 점점점 축소되면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높게 살 필요가 있겠죠. 자, 추세는 지금 일단 우하향으로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더러워요 할 수 있겠는데 지지라인 때를 본다라면 지금 가격대 근처거든요. 뭐 지난 주말에는 시장이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칠 수 있겠지만 지금 11,000원 구간이나 11,500원 구간 이 구간대에서 약간의 눌림목 형태잖아요. 반등 역배를 치고 올라갔고요. 들어와서 지지선대 잡아준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시점은 매수 타이밍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매수하기도 괜찮고 만약에 주가가 이제 좀 내려가는 모습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된다면 요거 해소된다면 가시면 좋아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밀렸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구나 라고 해서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요게 만약에 더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 부담스러워 안 살래요. 그런 분들은 주가 좀 내려갔다가 올라온 모습 확인하고 진행하셔도 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데드크로스 그 다음에 아래쪽 지지선 이것을 확보하는 구간이니까 아시죠? 데드크로스 이후에 아래쪽 지지선은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당분간은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찰하고 매수하실 기회는 충분히 열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서두르지 않으셔도 되고요. 뭐 그런 정도로 해서 느긋하게들 봐주셔도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보이죠? 네. 그래서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고, 뭐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은, 네, 좋은 포인트들 또 기대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없는 분들은 매수 의견도 나쁘지 않다. 매수 의견 좋은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추세 전환은 아직 확실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네, 조금 더 진행이 되고요. 12,000원대 이상 올라가게 되면 확실히 돌아서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정도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넥슨 게임즈 볼게요. 요즘에 잘 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좀 받아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받지를 않고 있어요. 그냥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온 걸 살펴보면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충분하다. 네. 요즘에 나온 게임들이 좀 괜찮은가 봐요. 네, 이 게임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퍼스트 디센던트? 네, 뭐,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신규 계승자, 루나와 얼티밋 벨비, 뭐, 이거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런 게임들 쪽에서 이제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의 과금을 유도하고 있다. 네. 네, 신규 궁극 무기와 보스를 추가하면서, 네, 이용자들의 과금을 유도하고 있다. 야, 근데, 우리나라 게임주들 욕먹는 이유도 있잖아요. 너무 확률형 그런, 가차 뽑기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너무 과금을 유도한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너무 과금을 유도하는 것은 오히려 반발을 좀 일으킬 수 있겠죠. 근데, 잘 되는가 봐요. 지금은 잘 되는가 봐서, 실적이 증가하고 분위기를 좋게 잘 잡아주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요즘에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조금씩 살아나는 느낌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벤트 한다거나 이런 쪽을 통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순위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갔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 매출이 지금 50억 원을 넘어서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콘텐츠 안쪽에 있는 것들 팔아먹을 때 이 매출은 거의 대부분 수익으로 많이 잡힌다는 거 아시죠? 왜냐면 원재료나 이런 것들이 별로 들어가지 않고요. 인건비 같은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네, 재료비 들어가는 게 뭐 전기세 같은 건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실적이 증가하면서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가가 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만 걱정되는 것은 뭐냐? 과매수에 대한 부분이 형성된다는 얘기죠. 과매수가 형성되면 당장은 조정이 아니더라도 조만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격이 벌어진 부분들을 메꾸러 들어오는 움직임이 나올 텐데 관건은 얼마만큼 버티느냐예요. 얼마만큼 잘 버티느냐에 따라서 네, 뭐 이제 종목이
얕게 조정을 받을 것이냐, 깊게 조정을 받을 것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조정이 나와버리면은 깊게 조정이 들어가는 거고, 오래 버텨버리게 되면 지지선이 위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네, 부담감이 조금은, 네,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매수는 따라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냥 갖고 계신 분들이 추세를 따라서 그냥 유지하면서 그렇게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판단되니까.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한번 볼까요? 네. SK이노베이션도 리포트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지금 SK온에 대한, 네, 실적 여부가 이제 향후, 주가 흐름을 가르게 할 것이다. 라고 신한증권에서 나온 거고요. 다올 투자증권에서는 SK온 실적 개선 없이는 주가 반등이 어렵다. 뭐 이거 전부 다 저렇게 된 거네. 그 다음에 신한에서 나온 얘기가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SK온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SKENS와의 합병으로 재무 리스크는 다소 해소가 될 전망이지만 SK온의 실적 개선 없이는 주가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로 보여주지만 실질적으로는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잘 모르겠다. 목표 주가는 14만 원이래요. 네. 상당히 증권사 입장에서는 뭐 40%니까 파격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보수적인 부분들이 맞기는 맞죠. 네. 이 SK온이라는 애들이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죠. 최근에 이제 석유 부문의 정제 마진 약세에 따른 감익 그리고 SK온의 부진이 길어지게 되면서 부담이 커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SK온이 올 3분기 적자폭을 축소를 하게 된다라면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3분기가 이제 뭔가 반응 포인트를 만들어내려면 지지가 여기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 2차 전지잖아요. 네, 2차 전지가 지금 네, 계속 침몰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SK이노베이션이 영향력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영향력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오기가 지금은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역별 상황이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그런 형태의 느낌들, 또 2차 전지가 계속 누르는 형태로 가게 된다라면 부담감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약간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비중을 축소할 것인가. 왜냐면 10만원 이탈하게 됐을 경우에는 추세를 장담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뭐 그냥 홀딩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요 당장 올라오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추세 전환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중적인 부담이 된다면 조금 비중을 축소하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고 생각되고요. 신규 접근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매수 의견이 좋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펜오션 볼게요. 어제도 잠깐 봤던 것 같은데, 네, 펜오션. 펜오션은 이제 이 실적 얘기가 나왔는데 2분기 양호한 실적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2분기 실적은 전 사업부의 양호한 운임 수준에 기인해서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이 개선폭이 조금 제한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또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게 뭐 운임이라고 봐야 되니까 운임 쪽으로 생각해 본다라면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네, 중동 지역의 분쟁 이 부분이 이제 또 따라붙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올해 8월부터 수익성이 보장된 LNG선이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뭐 실적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추세 자체가 썩 그렇게 네 훌륭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HMM 같은 경우는 한번 고민해볼까? 네 생각해볼까? 이럴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네 지금 현재 지지선이 여기 아래쪽 지지선 있죠? 요것만 어떻게 좀 지켜진다면 모르겠는데 요거 지키지 못하면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에는 네 여기 아래쪽 저점 36,000원 요 정도 이탈하지 않으면 3,600원이요. 3,6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은 뭐 홀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탈하게 되면 매도하시는 게 지금은 저는 맞을 것 같아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바닥권을 장기적으로 잡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지지선의 이탈은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저는 매도 의견을 조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매도를 다 하기 싫으시면 네,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는 게 어떠실까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바닥에 있는 것들이 영원히 올라오지 못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긴 한데, 사실은 아직 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살아남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으로 우리가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냥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네, 저점권에 많이 들어와서 이즈음 바닥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기는 하는데, 네. 그것은 확신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확신이다라고 보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지켜질 수 있는 확률이 얼마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높은 수치는 아닐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부담된다 그러면은 비중을 조금 덜어내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접근은 나중에 한 4,300원이나 이렇게 올라가면 그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증거사 리포트 나온 종목들 말씀드렸고요. LG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BH, 하이브, 넥슨게임즈, SK이노베이션, 패노션까지 잘 말씀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증거사 리포트를 무조건 믿을 건 안 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팩트가 정리된 부분들을 쏙쏙, 그냥 알맹이만 엑기스만 쭉 빨아먹어버리면은 또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